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킨이에요. 지금 읽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실전 심리학, 왕리 지음, 김정자 옮김, 미디어 숲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목은 직장 내 정신적 폭력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뉴스를 보면 직장인이 건물에서 투신했다는 기사나 어떤 기관의 대표가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다는 기사가 종종 나온다. 그러나 매스컴에서는 자살했다는 소식만 전할 뿐 자살을 선택한 원인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는다. 사실 많은 직장인이 이렇게 자살하는 이유는 바로 정신적 폭력 때문이다. 미국 직장폭력연구소는 직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근무 환경을 적대적으로 만들며 직장 폭력에 대해서 직원의 신체 또는 정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신체 및 언어 공격, 협박, 강요, 공갈 그리고 다양한 형식의 소란이라고 정의했다. 중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70%의 직장인이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주로 무시와 억압, 강제 사직, 심리적 학대가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장기적인 무시와 조롱 등의 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힌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60%의 응답자가 직장 내의 정신적 폭력으로 심각한 피로감을 느꼈으며 50%는 우울증과 자신감 결여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적 폭력은 흡연, 음주, 폭식 또는 인터넷 중독 등의 행동 문제와 수면 부족, 두통, 답답함, 놀람, 무식욕증 등의 신체 문제를 유발했다. 심각한 사실은 직장 내 정신적 폭력이 자살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점이다. 노르웨이의 한 연구에 따르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의 40%가 자살 충동을 느꼈다고 한다. 일본 직장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자살을 선택한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직장 내 정신적 폭력은 피해자와 가족, 친구의 사회적 관계의 긴장감을 확대하고 목격자에게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70%의 목격자가 불안감을 느끼며 22%는 그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폭력을 쓰는 원인은 권위주의 문화 외에 상사의 어릴 적 학대 경험도 중요한 작용을 한다. 폭력 순환 이론에 따르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환경은 동일한 가족 구성원을 폭력 행위자로 만든다고 한다. 다시 말해 어릴 때의 학대 경험이 폭력 행위를 유발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또래 친구들에게 거부당한 아이는 폭력 성향이 강했다. 특히 오랫동안 부모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은 마음에 아주 견고한 충동 저항 모델이 형성된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모델이 작용하여 타인이 고의로 자신에게 대항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쉽게 화를 내고 타인을 괴롭히게 된다. 실제로 직장폭력 가해자 중에는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 많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자 나다니엘 패스트는 무능한 사장이나 권력은 있지만 지위가 낮은 사람은 남들을 괴롭히길 좋아한다고 밝혔다. 이런 유형의 사장은 무능함을 느낄 때 부하 직원을 괴롭히는 방식으로 나약해진 자신을 지탱한다. 패스트는 몇 가지 심리학 실험을 통해 안정감이 부족한 상사의 자존심을 세워주면 독단적인 행동이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즉, 직원들은 상사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야에서 무능함이 느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밖에도 상사의 기호나 업무 외의 성과로 아첨을 하는 건 역시 그들의 괴롭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어릴 때 부모에게 엄격한 훈육을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직장에 들어간 뒤 폭력의 피해자가 되기 쉽다. 4세에서 6세 때 부모가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게 허락하지 않고 항상 거절당한 아이는 자존심에 심각한 상처를 받으며 자기 가치감과 안정감이 떨어진다.
따라서 그들은 참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타인이 그들을 함부로 대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정신적 폭력을 당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개나 원숭이도 불공평한 대접을 받으면 반응을 보인다. 비엔나 대학교의 동물심리학자 프리데리케 랑에는 개 30마리를 한 줄로 세운 뒤 개 앞에 호밀빵과 소시지를 두고 한 사람이 한 마리의 개를 책임지고 훈련시키게 했다. 그리고 개들은 다른 개와 실험 조수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지켜볼 수 있었다. 실험 조수는 개에게 악수 동작을 요구했다. 그러자 개는 다른 개들처럼 실험 조수와 악수를 했는데 자신만 보상을 받지 못하면 입술을 핥고 하품을 하며 주변을 맴돌았다. 그 다음에는 실험 조수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개처럼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이 호밀빵이든 소시지든 관계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명령을 따랐다. 이처럼 개는 자신이 동료들과 같은 종류의 보상을 받았는지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호밀빵이든 소시지든 상관없이 보상만 해주면 명령을 따랐다. 하지만 영장류인 원숭이의 공평의식은 개보다 강했다. 그들은 동료가 자신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면 분노했다. 많은 사람이 정신적 폭력에 대해 격분하면서도 아무런 표현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업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며 심지어 실제로 실업했을 때보다 몸과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미시건 대학교의 사회학자 사라 버가드는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에게서 실제로 실직한 사람보다 건강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자주 실업을 걱정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긴장과 불안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고 해도 직장에서 받은 정신적 폭력을 참기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강경한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도 옳은 방법은 아니므로 열심히 기술을 익히고 소통을 늘리며 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도 효과가 없다면 더 나은 전략을 강구해 봐야 한다.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다음 챕터도 궁금해지시죠? 네, 이 밖에도 좋은 글들이 많은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